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그리고 황하강. 바로 인류의 4대 문명이 탄생한 곳이죠. 그만큼 물이 있는 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도 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강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쉽게 볼 수 있는 강이라 생각조차 못 해본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강이 없는 17개국을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섬나라,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 마지막으로 사막으로 뒤덮인 아라비아 반도 주변 국가들을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우루. 남태평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이며 섬나라 국가 중에선 가장 작은 나라 나우루. 바다새들의 배설물엔 인상 칼륨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이 섬의 산호초에 쌓여 고급 비료에 사용하는 인상 광물로 변하는데, 이 덕분에 한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고갈되어 실업률이 90%에 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는 경제적으로 이름을 날렸다면 현재는 미국령인 아메리칸 사모아를 제외하고 독립국가로는 최고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하마. 미국 플로리다 및 그리고 쿠바섬과 도미니카와 아이티가 있는 히스파뇰라 섬 위 멕시코만으로 들어가는 카리브에 있는 섬으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의 첫 번째 항해 때 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그 후 17세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1973년 독립한 영연방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답게 흑인 노예 후손들이 많은데 이 지역의 다른 나라보다 관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의 관광객 숫자가 많아 국민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인구의 약 30%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드넓은 태평양 중앙 적도 부근 동서로 4,000km, 남북으로 2,000km 펼쳐진 30개 이상의 산호군도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영국의 식민지였다 1979년 독립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키리바시 정부는 식량 확보와 비상시 탈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큰 태평양의 섬나라인 피지의 땅 일부를 구매했습니다. 몰디브. 하와이, 발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고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몰디브. 서울 면적의 반도 채 안 되는 작은 곳이지만 세계적인 고급 리조트들이 있어 나라 규모에 비해 관광객이 많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그리고 실론섬이었던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영국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콜롬보를 거쳐 몰디브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손쉽게 이 아름다운 섬나라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코모로. 태평양에 있는 마샬 제도. 남태평양의 투발루. 방금 대략적으로 소개한 세 개의 작은 섬나라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세계에서 관광객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 탑 10에서 소개해드린 나라들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카드 영상을 참고하세요. 몰타. 지중해의 매력 만점인 섬나라 몰타.
보통 남자의 유럽 자전거 여행 마지막 종착지였던 곳으로 서울 면적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가까운 시칠리아처럼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이슬람 문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 영국의 식민지여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차선이 좌측 통행이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작지만 관광객 숫자가 많아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로 꽤 잘 사는 나라죠.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지고 있어 여름 휴가 때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중해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뿐만 아니라 유흥도 빠지지 않는 곳이고 어학연수로도 한국인들이 꽤 찾습니다. 바티칸.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며 세계 카톨릭의 중심인 바티칸. 서울 강남구보다 20배나 작은 크기로 인구의 75%는 성직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 시스티나 성당과 그의 또 다른 명작 피에타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곳이죠. 이렇게 작은 바티칸이지만 은행, 천문대, 우편, 라디오, TV방송국을 자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남부의 작지만 부국 모나코. 세계에서 바티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지구상 좋은 요트와 슈퍼카는 다 볼 수 있다는 그곳.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의 캘릭백이 바로 모나코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사용하며 유명세를 탔죠. 거주자는 세금 부과가 없기에 전 세계 돈 좀 있다는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인 이유입니다. 이번엔 고대 히브리어로 황량한 사막이란 뜻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보죠. 우리가 흔히 중동으로 친하는 이곳에 많은 나라들이 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엔 와디라고 불리는 우기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건천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속적인 강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 크기별로 강이 없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떠나보시죠. 바레인.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섬나라로 사우디와 카타르 반도 사이에 위치한 서울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아랍어로 두 바다란 뜻의 이 작은 섬나라는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먼저 석유를 발견한 나라지만 너무 작은 국토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생산 및 수출보다 주로 바다 옆 사우디와 이어진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원유 정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국뽕을 정말 안 좋아하지만 팩트에 의한 국뽕 한 사발 들이키고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정제 공장은 울산에 있는 SK에너지, 4위는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5위는 역시 울산에 있는 S-오일 온상 공장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원유를 수입해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경기도 크기 정도로 최근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 카타르.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천연가스 생산 비율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인 코가스 또한 이 작은 나라로부터 상당량의 LNG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동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알자지라가 있고 우리나라 유럽 여행객들도 자주 이용하는 카타르 항공도 있죠. 아주 작은 국토 면적이며 월드컵 진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가스머니를 통해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쿠웨이트. 경상북도 정도의 작은 나라로 페르시아만 끝 이라크 남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처럼 영국의 식민지 당시인 1930년대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넘쳐나는 석유를 통해 한때 중동을 대표하는 부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겐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걸프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의회가 만들어졌으며 2005년엔 여성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라는 국명보다 이 나라의 경제도시 두바이와 수도 아부다비가 더욱 유명한 나라.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쪽에 걸쳐있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인 곳이라 강이 없는 나라입니다. 7개의 토호국이 합쳐진 나라로 인근 아랍 국가보다는 다소 늦은 1950년대에 석유가 발견됐고 1962년에 들어서서 수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오일머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다른 아랍 국가보다 개방적이며 건실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모두 다 알다시피 중동 지역의 금융, 다국적 기업, 항공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만. 대한민국의 3배 규모의 나라, 세계 유류 물량의 약 40%가 지나가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오만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오만의 무산담 반도의 옆에 있어 지리적인 강점이 많은 나라이나 원유 생산은 세계 20위권 밖으로 국토 면적에 비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병된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모항이 바로 오만의 살랄라입니다. 예멘. 대한민국보다 5배나 큰 나라이고 한때 우리처럼 남예멘, 북예멘으로 나뉘어 있다 1990년 통일을 한 나라입니다.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고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넘어갔던 곳 중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의 다른 원유 부국들보다 원유 매장량이 현저히 적어 세계 수출기국 오펙의 멤버도 아니고 최근 발생한 내전 등으로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고 이슬람 문명과 아랍 문명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국토의 20배가 넘는 사우디. 이렇게 큰 면적을 보유하고도 강이 없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까 궁금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공급은 대부분 황량한 사막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사우디 정부가 이 물의 용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몇 년 전부터 거주자에 대해 수도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 중 물 부족의 결정적인 요인은 이 지하수를 이용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밀농사를 실시해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물 부족으로 인해 밀농사를 거의 금지시키고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량이 풍부한 유럽인들보다 사우디 국민들의 물 소비량이 2배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물을 펑펑 쓴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하수 말고 일부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분야에선 우리나라 두산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중동의 많은 국가에도 진출해 있는데 주력 산업이 원자력 사업의 난항으로 해수 담수화 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강이 없는 17개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작은 면적의 국토를 가진 대한민국이지만 수량이 풍부한 여러 강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